여러분, 혹시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식탁 위에 건강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탈을 쓰고 올라온 무서운 암살자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췌장을 병들게 하며 수명을 갉아먹고 있는 그 존재의 정체가 바로 여러분께서 몸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어온 그 과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배신감마저 드실 겁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이제 좀 내 몸을 돌보려 하니 어제는 이게 좋다던 전문가가 오늘은 저게 나쁘다 하고 TV에서는 이 음식이 약이라 더니 신문에서는 저 음식이 독이라고 말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었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채 그저 몸에 좋다는 막연한 믿음 하나로 음식을 입에 넣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평생 술,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지방간, 당뇨,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망연자실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라며 자책하고 원망하지만 내 몸은 이미 망가져 버린 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40년 동안 오직 노년의 건강한 식생활만을 연구해 온 의학박사 허무룡입니다. 올해 제 나이 73입니다. 저는 그 수많은 안타까운 눈물들을 보며 한 가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비극의 시작은 바로 선량한 얼굴을 한 과일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40년 의사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숨어있는 적군과 내 몸을 지켜줄 아군을 확실히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할 독이 되는 과일 4가지와 반대로 돈 주고 사서라도 매일 드셔야 할 죽어가던 몸도 살리는 보약 과일 4가지를 낱낱이 밝혀드릴 것입니다. 특히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릴 4번째 보약 과일은 그동안 저만 알고 있던 비장의 무기나 다름없으니 오늘 영상을 놓치신다면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질병의 고통이냐 건강한 행복이냐가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이토록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역시 잘못된 과일의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40대 시절 의사라는 직업에도 불구하고 저는 건강에 무지했습니다.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맹신으로 밤늦게까지 논문을 쓰다. 허기가 지면 밥 대신 과일로 배를 채우는 어리석은 습관을 가졌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혈당은 당뇨병 직전까지 치솟았고 간은 지방으로 가득 차 제 기능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사로서 환자 볼 낯이 없었고 거울 앞에 선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밤마다 이러다 내 부모님처럼 나도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다 가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제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지난 40년간 과일을 비롯한 모든 음식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편의 해외 논문을 밤새워 번역하고 영양 성분을 분석하며 제 몸에 직접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지혜들을 깨닫고 제 식단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6개월 후에는 지방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73 저는 제 또래는 물론이고 50대보다도 건강한 혈관과 췌장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제 몸으로 증명해낸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 70세 이후 인체의 대사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인슐린 분비량이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근육량 감소로 인해 포도당을 저장할 공간도 줄어듭니다. 이는 같은 양의 당분을 섭취해도 혈당이 더 높게,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이 매년 1%씩 감소하면서 노폐물 배출 능력이 떨어지고 간의 해독 기능도 현저히 약화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일의 높은 당분과 과당은 더 이상 건강한 영양소가 아닌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운동량도 많고 기초 대사율도 높아서 과일의 당분이 에너지로 빠르게 소모되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줄고 대사 효율이 떨어지면서 과일의 당분이 고스란히 지방으로 축적되고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건강에 탈을 쓴 암살자는 바로 바나나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열은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박사님, 바나나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기운 없을 때 최고고 변비에도 직방인데 그게 왜 나쁘다는 겁니까? 네, 바로 그 지점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좋다고만 알고 있던 그 효능들이 사실은 70세 이후 우리 몸에는 어떻게 도구로 작용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나나의 부드럽고 달콤한 과육은 사실상 압축된 설탕 덩어리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27g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설탕 6-7스푼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특히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노년기에는 바나나 한 개가 만들어내는 혈당 스파이크는 췌장에 마치 화재, 경보를 울리는 것과 같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더 무서운 것은 칼륨의 배신입니다. 젊었을 때는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콩팥 기능이 매년 1%씩 떨어지는 우리 어르신들께 과도한 칼륨은 처리되지 못한 채 혈액에 쌓여 심장을 멋대로 뛰게 하는 부정맥을 일으키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그 위험은 몇 배로 커집니다. 제가 얼마 전 만났던 강원도 산골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셨던 79의 최철수 할아버님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매일 아침 새참으로 바나나 2개를 드시는 게 수십 년 된 습관이셨죠. 그러던 어느 날 밭에서 갑자기 숨이 차지며 쓰러지셨고 검사 결과는 심각한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심부전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할아버님은 박사님, 제가 평생 내 몸을 위해 챙겨 먹은 게 바나나인데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더 열심히 챙겨 먹은 건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라며 오열하셨습니다. 다행히 약물 치료와 함께 바나나를 완전히 끊으신 후에야 심장 기능은 점차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이런 억울한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바나나의 위험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나나의 높은 혈당 지수는 59-62로 중간 수준이지만 노년층에 약화된 췌장에게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더욱이 바나나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티라민은 혈압약인 MAO, 억제제와 상호작용하여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바나나의 높은 칼로리 백지당 89kcal 활동량이 줄어든 노년층에게는 체중 증가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2-3시간 후 급격히 떨어지면서 더 강한 당분 욕구를 불러일으켜 악순환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과일은 달콤한 중독, 포도입니다. 포도는 그 특유의 새콤달콤함 때문에 한번 손을 대면 멈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알맹이 하나하나가 우리 혈관을 공격하는 작은 탄환과도 같습니다. 포도의 당분은 흡수가 매우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릴 뿐만 아니라 몸속에서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요산 찌꺼기가 관절에 쌓여 바늘로 쑤시고 풀에 지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통풍입니다. 흔히 통풍은 고기나 술 때문에 생긴다고 알지만 달콤한 과일, 특히 포도야말로 숨겨진 주범입니다. 포도의 위험성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포도 한 알에는 약 0.9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포도 한 송이에는 50-60개의 알이 들어 있으니 한 송이를 다 먹으면 45-54g의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는 설탕 12스푼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문제는 포도의 당분이 주로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흡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입니다. 특히 과당은 간에서 직접 대사되면서 요산 생성을 촉진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ATP 세포의 에너지원과 고갈되면서 세포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통영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오셨던 67의 이기로 선장님은 갑자기 찾아온 통풍으로 몇 달간 배를 타지 못하셨습니다. 발가락 마디마디가 칼로 베이는 것 같아 밤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이불을 물어뜯으며 고통을 참으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생선만 먹고 살았지 고기는 입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병이 저한테 온 겁니까라며 억울해 하셨죠. 제가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보니 매일 밤 출항을 달래기 위해 포도 한 송이씩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선장님은 믿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속는 셈치고 포도를 끊고 2달이 지났을 때 지긋지긋했던 통풍 발작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선장님은 과일 한 송이가 내 밥줄을 끊고 내 다리를 잘라낼 뻔했다며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십니다. 특히 수분이 빠지고 당분만 농축된 건포도는 더욱 위험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식탁에서 추방해야 할 과일은 여름철의 복병 수박입니다. 수박은 시원하고 청량감을 주기 때문에 더운 여름날 이보다 더 좋은 간식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박의 단맛을 내는 과당은 우리 몸에서 가장 교활하게 행동하는 당분입니다. 여기서 저는 과당의 무서운 두 얼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을 통해 섭취하는 포도당은 몸 전체의 세포들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과일의 과당은 다릅니다. 이 녀석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 시스템을 교묘하게 피해 곧장 간으로 달려갑니다. 간은 이 과당을 처리하느라 다른 해독 업무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처리 용량을 넘어선 과당을 지방으로 바꾸어 간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이것이 바로 술 한 방울 안 마셔도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수박의 위험성은 그 높은 수분 함량 때문에 더욱 교묘합니다. 수박은 92%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 마치 물을 마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머지 8%에는 상당한 양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수박 한 조각 약 286지에는 21지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설탕 5스푼에 해당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과당은 우리의 포만감을 느끼는 뇌의 스위치를 고장낸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배부르다는 신호가 오지만 과당을 먹으면 그런 신호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박이나 과일 주스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오히려 식욕을 더 자극해 다른 음식까지 찾게 만드는 식욕의 배신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진료했던 72의 고운숙 어머님은 가족들이 함께 먹고 남은 수박 반통이 아까워 혼자 다 드셨다가 그날 밤 식은 땀을 흘리고 구토를 하며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어머님은 그날 이후로 수박만 보면 저게 그냥 과일이 아니라 내 목숨을 위협했던 무기였다며 몸서리를 치십니다. 아깝다는 생각, 시원하다는 즐거움이 병을 부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과일은 바로 망고입니다. 망고는 달콤하고 부드러우며 비타민이 풍부해 젊은 세대에게는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 어르신들께는 망고가 혈당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망고 한 조각의 혈당 지수는 60 이상으로 흰 쌀밥이나 흰 빵과 맞먹습니다. 즉 망고 반 개는 밥 한 공기와 같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노화로 인해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망고를 먹으면 췌장이 과로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당뇨와 합병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망고는 과당 함량이 높습니다. 과당은 곧장 간으로 들어가 지방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시는 분이 망고 때문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걸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의 이기호 어르신은 은퇴 후 동남아 여행을 다니며 망고를 즐겨 드셨습니다.
귀국 후에도 매일 망고를 챙겨 드셨죠. 하지만 어느 날 이유 모를 피로감과 체중 증가로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술도 안 마시는데 왜 간이 망가졌는지 이해할 수 없으셨죠. 하지만 그 원인은 바로 매일 드시던 망고였습니다. 어르신은 허탈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고 먹은 게 독이었다니 세상 참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독이 되는 과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분명 그럼 이제 무슨 과일을 먹고 살란 말이냐는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이제 그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릴, 우리 몸의 세포를 젊은 시절로 되돌려줄 기적의 보약 과일 4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혈관을 위한 프리미엄 청소 서비스 아보카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보카도를 맛없는 채소로 오해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과일이며 신이 우리에게 내린 가장 완벽한 약입니다. 아보카도는 다른 과일처럼 단맛을 내는 당분이 거의 없는 대신 혈관 속 나쁜 기름 찌꺼기를 녹여 없애는 착한 지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는 강력한 용액처럼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산은 끈적해진 우리 피를 맑게 하고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혈당 지수 역시 거의 0에 가까워 당뇨 환자분들도 세상에서 유일하게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아보카도의 놀라운 효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올레산은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칼륨 함량이 바나나보다 높으면서도 나트륨은 거의 없어서 혈압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아보카도의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은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와 황반 변성을 예방해 줍니다. 얼마 전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셨던 75세 김정호 선생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약을 드시는데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처럼 잡히지 않아 걱정이 태산 같으셨죠. 저는 선생님께 다른 건 다 그대로 두시고 매일 아침 아보카도 반 개씩만 샐러드에 넣어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석 달 후 병원을 다시 찾은 선생님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어 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30%나 떨어져 담당 의사도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아보카도 반쪽이 수십 년 먹은 약보다 더 효과가 좋았다며 제 손을 잡고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약 과일은 뇌를 깨우는 보라빛 다이아몬드 블루베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자꾸 깜빡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덜컥 겁이 나신 적 있으시죠?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 성분은 뇌세포의 노화를 막고 뇌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여 기억력 감퇴와 치매를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천연 물질입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 능력은 모든 과일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ORACOXYGEN, 레더컬, ABSORBANCE, 커페서티 수치로 측정했을 때 블루베리는 백지당 4,669 단위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이는 비타민 C의 20배, 비타민 E의 50배에 달하는 항산화력입니다. 서울에서 곱게 늙어가시던 71살의 윤혜진 어머님은 몇 년 전부터 심한 브레인 포그, 즉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평생 즐겨 읽던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힘들어지면서 점점 집안에만 계시게 되었죠. 그런데 따님의 권유로 매일 아침 냉동 블루베리를 한 줌씩 요거트에 섞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어머님은 다시 예전의 총명함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은 다시 독서 모임에도 나가시고 친구분들에게 블루베리 전도사가 되셨다고 합니다. 블루베리의 또 다른 놀라운 효능은 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 고혈압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세 번째, 우리 몸을 살리는 과일은 면역력의 녹색 갑옷 키위입니다.
키위 한 개에는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비타민 C의 2배가 넘는 양이 들어 있습니다. 이 풍부한 비타민 C는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에 맞서 싸우는 우리 몸의 군대, 즉 면역세포를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키위에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비타민 E, 비타민 K, 엽산, 칼륨,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종합 영양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키위에 들어있는 액티니딘이라는 효소는 단백질 분해를 도와 소화를 개선시키고 키위의 낮은 혈당 지수 39는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인천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65의 박상철 사장님은 해마다 겨울이 되면 감기를 달고 사는 게 연례 행사였습니다. 면역력이 너무 약해 작은 감기에도 폐렴으로 번지기 일쑤였죠. 그런데 제가 매일 키위 하나를 껍질째 먹어보라고 권한 뒤로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박 사장님은 키위 한 알이 비싼 보약 수십 첩보다 낫다며 이제 겨울이 두렵지 않다고 활짝 웃으십니다.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숨겨진 보물입니다. 바로 췌장의 천연 인슐린 펌프 자몽입니다. 자몽의 쌉쌀한 맛을 내는 나린진 성분은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놀라운 기능을 합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췌장이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이 효과적으로 조절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쳐있는 췌장에 휴식을 주는 고마운 과일인 셈입니다. 자몽의 혈당 지수는 25로 매우 낮으며 펙틴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자몽의 풍부한 라이코펜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E는 시력 보호에 탁월합니다. 하지만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을 드시는 분은 절대 자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자몽 성분이 약의 혈중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여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는 혈압약을 드시면서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자몽 주스를 마셨다가 혈압이 너무 떨어져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신 적도 있습니다. 약을 드시지 않는 분들께는 최고의 과일이지만 약을 드시는 분들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보약 과일들 이왕이면 120% 효과를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저 허무룡의 40년 노하우가 담긴 보약 과일 120%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황금 시간을 지키십시오. 과일은 식후 디저트가 아닙니다. 식사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빈속에 과일을 먼저 먹으면 과일에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른 음식에 방해 없이 온전히 흡수되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줍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식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식전 과일 섭취가 영양 흡수에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위산 분비가 촉진되어 소화 효율이 높아집니다. 둘째, 현명한 장보기를 하십시오. 좋은 과일을 고르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아보카도는 껍질이 녹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해갈 때 꼭지 부분이 살짝 들어가는 것을 고르십시오. 너무 말랑하면 이미 과숙한 상태이고 너무 딱딱하면 덜 익은 상태입니다. 키위는 손에 쥐었을 때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살짝 말랑한 느낌이 드는 것이 잘 익은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알이 단단하고 표면에 흰가루 즉 과분이 균일하게 덮여 있는 것이 신선하고 당도가 높습니다. 자몽은 껍질이 매끄럽고 윤기가 나며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것을 선택하세요. 과일을 고를 때는 색깔이 너무 균일한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색감을 가진 것이 좋습니다. 셋째, 최고의 짝꿍과 함께 드십시오. 보약 과일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짝꿍들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단백질이 풍부한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안토시아닌 흡수율과 장 건강 효과가 배가 됩니다.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더 잘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아보카도는 비타민 K가 풍부한 녹색 잎채소,
예를 들어 시금치나 케일과 함께 드시면 뼈 건강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키위는 철분이 풍부한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키위의 비타민 C가 철분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 탁월합니다. 자몽은 생선과 함께 드시면 자몽의 구연산이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주고 단백질 소화를 도와줍니다. 넷째, 최악의 짝꿍은 피하십시오. 과일을 드실 때 우유나 떡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유제품의 카제인 성분이나 밀가루의 글루텐은 과일의 섬세한 항산화 성분 흡수를 방해하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아침마다 과일과 빵을 드셨는데 늘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찼습니다. 빵을 끊고 과일만 드셨더니 그 증상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지요. 과일은 가급적 단독으로 혹은 제가 알려드린 최고의 짝꿍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일과 함께 커피나 홍차를 마시는 것도 피하세요. 카페인과 탄닌 성분이 과일의 비타민과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똑똑하게 보관하고 손질하십시오. 아보카도는 약간 단단한 것을 사서 실온에서 후숙시킨 후 살짝 말랑해졌을 때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이상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후숙을 빨리 시키고 싶다면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비닐봉지에 넣어두세요. 에틸렌 가스가 후숙을 촉진시킵니다.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는 식초 몇 방울을 푼 물에 1분 정도 담갔다가 헹군 후 물기를 완전히 말려 냉동 보관하면 농약 걱정도 덜고 영양소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키위는 실온에서 보관하다가 말랑해지면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세요. 자몽은 상온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 가능하지만 냉장 보관하면 한 달 이상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냉동 과일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신선한 것보다 오히려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항산화 성분이 더 쉽게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냉동 과일은 계절에 관계없이 1년 내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단, 냉동할 때는 설탕이나 시럽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냉동 과일을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담은 허물형 혈관 청소 주스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냉동 블루베리 반 컵, 잘 익은 아보카도 14개, 키위 반 개, 그리고 물 반 컵을 믹서에 넣고 1분만 갈아주십시오. 여기에 어떤 감미료도 추가하지 마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고소하고 상큼합니다. 이 주스 한 잔이 여러분의 아침을 그리고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깨워줄 것입니다. 만약 너무 진하다고 생각되시면 물 대신 무가당 코코넛 워터를 넣어보세요. 전해질 보충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수십 년간 길들여진 입맛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 역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단맛의 유혹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설탕은 뇌에서 마약과 비슷한 중독 회로를 자극합니다. 따라서 단 것을 끊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환자분들께 3일 약속이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딱 3일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독이 되는 과일 4가지와 과자, 빵, 음료수 같은 모든 종류의 가공 설탕을 완전히 끊어보는 겁니다. 3일 약속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금단 증상이 가장 심합니다. 단 것이 미치도록 당기고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우리 뇌는 갈증을 배고픔이나 당분에 대한 갈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 날에는 첫째 날보다는 수월하지만 여전히 단 것에 대한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제가 추천한 보약 과일 중 하나를 소량 드셔도 됩니다. 키위 반 개나 블루베리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날이 지나고 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둔해졌던 혀의 미각세포가 다시 살아나 음식 본연의 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먹는 블루베리 한 알, 키위 한 조각이 이전에 먹던 설탕 덩어리 과자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맛있게 느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3일 약속을 성공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디톡스 데이를 만드세요. 하루 종일 물과 허브차만 마시고 보약 과일만 드시는 날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간이 휴식을 취하면서 해독 능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은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공복 혈당 100mgdl 이하, 식후 2시간 혈당 140mgdl 이하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수치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더욱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 것이 미친 듯이 당기는 순간이 찾아오면 미리 준비해둔 보약 과일이나 견과류 한 줌을 드십시오. 냉장고에 가짜 간식 대신 진짜 간식을 채워두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공급하면서도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근이나 오이 스틱도 좋은 대안입니다. 아삭한 식감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만드는 기적을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제가 진료한 수많은 환자분들이 단순히 과일만 바꿨는데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75세 박영수 할아버님은 20년간 당뇨약을 드셨는데 독이 되는 과일을 끊고 보약 과일로 바꾼 지 6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화되어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른의 김순자 할머님은 만성 피로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는데 과일 섭취법을 바꾼 후 마치 20년 젊어진 것처럼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차가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과일이 같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존에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 식단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혈당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고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자몽 섭취를 절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새로운 과일을 시도하기 전에 소량으로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기본입니다. 하루 최소 1.5-2리터의 물을 마셔야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물이 싫다면 레몬을 한 조각 띄우거나 오일을 넣어 향을 내보세요.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 30분 이상의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혈당 조절과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후 30분 후의 산책은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수면의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당 조절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인슐린의 균형을 깨뜨려 당뇨 위험을 높입니다. 하루 7-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려고 노력하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중단하고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늘려 혈당을 상승시키고 복부 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요가 같은 이완요법을 생활에 포함시키세요. 하루 10-15분만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만드세요. 취미 활동이나 사회적 교류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의 핵심은 바로 선택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건강한 과일을 선택할 것인가? 독이 되는 과일을 선택할 것인가? 물을 마실 것인가? 단 음료를 마실 것인가? 운동을 할 것인가? 소파에 누워 있을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가끔 실수하고 단 것을 먹는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식사부터 다시 올바른 선택을 하면 됩니다.
건강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또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것도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건강 목표를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세요. 함께 건강한 과일을 사고 함께 산책을 나가고 함께 건강한 식단을 짜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3-6개월마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고 변화를 관찰하세요. 수치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면 더욱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만약 악화된다면 즉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의료진과 상담하여 개인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우리 어르신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손을 뻗는 그 과일 한 조각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은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이 현명한 선택의 순간, 당신의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희망을 잃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몸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분명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40대에 건강의 적신호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바른 길을 찾아 지금의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50대보다 젊은 몸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바나나, 포도, 수박, 망고를 끊고 아보카도, 블루베리, 키위, 자몽으로 제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선언해 보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소중한 정보가 필요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 버튼을 눌러 꼭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손길 하나가 잘못된 과일 하나로 고통받는 소중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바나나 대신 아보카도를 선택하는 것, 포도 대신 블루베리를 고르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는 든든한 부모이고 손주들에게는 따뜻한 할머니, 할아버지이며 배우자에게는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그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나이에도 여러분께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일일 스케줄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세요. 밤새 탈수된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30분 후 아침 식사 대신 제가 알려드린 혈관 청소 주스 한 잔을 드세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산, 키위의 비타민 C가 하루의 활력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점심 식사 30분 전에는 자몽 반 개를 드세요. 자몽의 나린진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점심 식사 후 혈당 상승을 억제해 줄 것입니다. 단,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식후 30분 후의 산책은 혈당 조절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계절별로 다른 과일 섭취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에는 키위와 아보카도를 중심으로, 여름에는 블루베리를 늘리고 가을에는 자몽을 추가하여 드세요. 겨울에는 냉동 블루베리를 활용하여 1년 내내 항산화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계절 과일이 더 신선하고 영양가가 높지만
보약 과일들은 대부분 수입 과일이므로 냉동이나 건조된 형태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에 체중을 재고 매월 허리 둘레를 측정해 보세요. 복부 지방은 내장 지방과 직결되므로 허리 둘레 변화가 건강 개선에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한 주관적인 컨디션도 기록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기분, 하루 종일의 에너지 수준, 밤에 잠들기까지의 시간 등을 1-10점으로 매겨보세요. 숫자로 확인하는 변화가 더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실패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100일 중에 70일만 지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어제 단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오늘까지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40년간 환자분들과 함께 하면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시면서도 잘못된 식습관으로 당뇨 합병증을 앓으시다가 제가 의대생일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면 아버지 같은 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요. 그래서 지난 40년간 오직 예방의학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치료보다는 예방이, 약보다는 올바른 생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건강하게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놀아주고 배우자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 활동도 즐기는 그런 멋진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이 영상과 여러분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실천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냉장고에 있는 바나나를 치우고 포도를 멀리하고 대신 아보카도와 블루베리를 사러 마트에 가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께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 과정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30일 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3개월 후 변화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들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7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채소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과일뿐만 아니라 채소도 나이가 들면 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노년층을 위한 최고의 운동법, 수면 개선법, 스트레스 관리법 등 건강한 노년을 위한 모든 정보를 계속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이 바로 우리 사회의 건강입니다. 건강한 어르신들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 밝고 희망적이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젊은 세대들도 더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도 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건강관리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사회적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드리는 인사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제보다 더 건강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활기찰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망가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건강지킴이가 되어 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하는 의학박사 허무룡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도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